브랜딩을 왜 해야 되지? 네. 소비자들은 우리 홈페이지에도 안 들어가 보는데? 브랜딩을 기획서를 썼는데 그 기획서를 가지고 투자 유치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그냥 뭐 돈이 돼 보였겠죠. 그냥 솔직하게 쉽게 얘기하면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 팔레트 대표 김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PM 안준석입니다. 와. 준성님은 우리 회사에서 브랜딩 서비스가 네. 뭘 하려는 것 같아요? 브랜드를 바라봤을 때 타 브랜드와의 차별점, 요거를 좀 형성할 수 있는 페르소나 같은 걸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브랜드에서 마케팅과 세일즈를 할 때 기본이 될 수 있는 브랜드의 자아를 만들어드리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우리 브랜드의 정체성을 확립시켜드리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는 최근에는 제품들이 워낙 많고 이제 매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똑똑해지기 시작했잖아요. 사실 제품 간의 격차도 많이 줄었고, 그래서 그 중에서 구매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브랜드의 그런 스토리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브랜딩이 구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브랜딩을 통해서 브랜드 팬덤을 만들어서 좀 소비자들한테 접근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이 브랜딩을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소비자의 언어를 그만큼 이해를 하는 거고, 마케팅을 할 거를 고려해서 우리는 브랜딩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디자인을 넘어선 철학이나 어떤 통일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미디어 팔레트의 가장 큰 특징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미디어 팔레트만의 미디어 팔레트만의 경쟁력. 그러니까 다른 대행사가 하는 브랜딩과 우리가 하는 브랜딩의 다른 점은, 첫 번째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브랜딩을 하겠다. 결과? 그러니까 단기적인 결과를 보여드리겠다. 네. 그게 투자 유치가 될 수도 있고,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사업주 설득이 될 수도 있고, 소비자들한테 어떤 메시지 전달이 될 수도 있고, 좀 단기적으로도 결과를 내드릴 수 있는 브랜딩을 해드리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케팅을 고려한 브랜딩이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뛰어넘는 브랜딩. 가장 사실 만족해 하시는 부분인데, 브랜딩 기획부터 콘텐츠 제작에 관한 실행까지 한 큐에 할 수 있다는 점이 저희만 할 수 있는 장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실 고객사들은 네. 브랜딩이라고 해도 단기적인 성과를 원하잖아요. 맞아요. 준성님이 생각했을 때 네. 우리 회사에서 한 것 중에 좀 단기적으로 성과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프로젝트 있어요? 사실 원래 브랜딩이 좀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건데, 저도 좀 놀랐던 게 이번에 제가 진행했던 브랜딩 기획서를 통해서 뭔가 단기적인 투자를 받은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비플렉스라는 기업이 했던 브랜딩인데, 제가 그 브랜드를 맡아서 고객사 이야기도 듣고 하다 보니까 브랜딩을 기획서를 썼는데, 그 기획서를 가지고 투자 유치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 브랜딩 서비스를 런칭을 한 거랑 어느 정도 좀 목적을 한 거예요. 투자 목적도 네, 있었다? 네. 브랜딩을 왜 해야 되지? 기업이 왜 철학이 있어야 되지? 왜 스토리가 있어야 되지? 네. 소비자들은 우리 홈페이지에도 안 들어가 보는데, 근데 투자자들한테는 그런 게 엄청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노린 것도 있어요. 그 이어폰인데 실시간으로 달리기를 하면은 달리기 자세에 대해서 교정을 해주는 그런 브랜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폭이 넓다면 보폭을 좁히라 이렇게 말을 하고, 비플렉스 대표님의 철학은 그렇게 쌓인 운동 데이터들, 우리가 이렇게 달리면서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좀 재활센터들에 기부를 해서 그 데이터를 기부를 해서 이제 그 재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결국에는 사회에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한 건데, 그게 타 브랜드와 그렇게 막 차별화되는 점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왜냐면 우리는 객관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무선 이어폰이라서 사실 구매하기는 좀 망설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무선 이어폰 보급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요새. 근데 새로운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에 대해서 이제 어필할 필요가 있고, 그 기술이 브랜딩만 잘 되면은 러너들한테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기술이 굉장히 좋은데, 이 기술을 소비자가 왜 사용해야 되지? 이 생각이 저는 너무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애플 워치도 우리 네. 몸을 측정해주고, 네. 하다못해 런데이 앱만 깔아도 뭐 얼마나 뛰었습니다 이게 나오는데, 네. 그 나의 이 신체를 해준다는 게 어떤 추가적인 가치가 없으면은 네. 소구가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표님 이거는
이 기술을 어필하는 영상을 만들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이 브랜드 방향성이랑 소비자들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우리 브랜드는 어떤 걸 가치롭게 생각을 하는지를 다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동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조금 답답해 하셨던 거죠. 프로젝트를 할 때 제가 제일 중요하게 고려했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소비자가 어떻게 브랜드를 바라볼 것인가, 이제 브랜드 페르소나라고 하죠. 그거랑 소비자의 언어로 누구나 알 수 있게, 약간 요거 두 개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는데, 아무래도 빅플렉스라는 기업이 이제 새롭게 만들어졌고 기술도 엄청 혁신적이고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까 기존에 시장에 있던 소비자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좀 많고, 그래서 우리만의 언어로 좀 치환을 해주면서 그 브랜드를 바라봄에 있어서 좀 다른 브랜드와 차별되게 제가 브랜드 비전을 조금 수정을 해드렸어요. 차별화될 수 있도록. 그 나의 이어폰 쓰는 그 나의 일상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사회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이 포인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기술이 좋고 뭐 생체 역학이고 이런 거를 좀 최대한 버리고 나의 일상이 사회의 영향력으로 라는 걸로 이제 집중을 해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비전을 다시 새롭게 짠 거예요. 네. 그렇게 브랜드 비전을 수정함으로써 뭔가 기존의 헬스케어 브랜드랑 다르고 한 브랜드인데 좀 약간 미래형 힙한 약간 퓨처 힙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브랜드를 페르소나를 만들고자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비전을 통해서. 저는 네. 소비자 입장에서의 어떤 가치를 만들어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다 똑같이 생긴 이어폰인데 네. 여기에 어떤 마케팅적으로 먹힐 수 있는 가치를 부여한 거잖아요. 네. 빅플렉스 대표님의 그런 철학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니까 브랜딩을 할 때는, 그래서 두 개를 좀 잘 엮어서 기술적으로 이렇게 브랜드 비전 한번 설정을 해봤었죠. 일단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계속 말한 것처럼 알아듣기 쉽다.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나의 이제 소비자뿐만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 투자자도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투자를 받은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약간의 트렌드 반영. 그러니까 트렌드 위주가 아니고 본질을 위주로 하되 트렌드를 한 스푼을 얻는, 약간 이런 게 좀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는 요인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뭐 돈이 돼 보였겠죠. 메타버스 플러스 헬스케어 해가지고 저희가 또 새롭게 만든 단어가 메타케어예요. 그런 게 또 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투자를 한 게 아닐까. 아 그냥 사실 솔직히 이거예요. 그냥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아 얘네가 돈 잘 벌겠다 싶어 보이게 보이는 거고, 소비자들 네. 입장에서는 아 이거 좀 사고 싶다 이런 메시지를 구현해서 된 것 같아요. 그냥 솔직하게 쉽게 얘기하면. 그 고객사 반응이 약간 투자받기 전후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중요하게 봤던 반응은 좀 약간 그런 테크적인 거에서 좀 인문학적인 그런 시각을 얻고 싶었는데 그런 걸 좀 얻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다고. 맞아요. 조금 더 이런 인문적인 관점에서 그것들과 저희의 이제 생각을 잘 결합해서 좀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었던 기회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약간 이해를 좀 못하셨어요. 아,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아, 그리고 그게 진짜 유행인가? 아, 네, 그런다고 설득이 될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셨고, 네. 설득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아, 좀 생각을 해보겠다. 이러고, 나중에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됐어요. 네. 그래도 좋다 진짜. 우리 미디어 팔레트가 이 브랜딩 서비스 런칭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네. 그럼 어떤 고객들이 좋아할 것 같고, 어떤 방향성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 한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일단 가장 먼저는 고객사의 그런 브랜드 설립을 좀 공감을 하는 브랜딩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네, 브랜드를 창립을 할 때 이제 소비자들의 문제점이 있는 걸 보고 내가 저 문제를 해결해 줘야겠다 하면서 창립한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 자체로만으로도 그 생각을 이 브랜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좀 뻔한 얘기 같기는 하지만 그 브랜드의 서비스를 진짜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려운 서비스가 아니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치환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 팔레트의 브랜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특히나 IT 계열 분들, 뭐 그 테크 부분들, 그런 것들을 되게 쉽게 좀 소비자들한테 설명해주면은 더 좋은 브랜딩이 될 것 같아요. 투자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브랜딩을 앞으로 더 많이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께서는 이제 미디어 팔레트의 브랜딩 어떻게 하실 건지?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통일성이거든요. 통일성과 논리의 맥락이 일치하는 브랜딩을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결과물이 좋을까라는 고민을 요즘에 많이 해요. 고객사들한테 맞춤형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고객사들은 스토리랑 메시지 중심을 원할 수가 있고 어떤 고객사들은 진짜 보여지는 시각화 중심의 브랜딩을 원할 수가 있고 맞아요. 어떤 고객사들은 플레이어들을 유치해야 되는 브랜딩을 원할 수가 있고 네. 어떤 고객사들은 진짜 거의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브랜딩을 원하는 고객사들이 있어요. 우리만의 뭔가의 틀에 갖춰놓고 고집하는 게 아니라 네. 이 브랜드의 말을 정말 정성스럽게 들어보고 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도와드리고 싶어요. 광고주님께. 네. 브랜딩을 통해서 좀 투자 자금을 많이 확보하고 싶다. 돈 많이 벌고 싶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희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거하는 기분인데. 네, 대표님은? 네. 저는 이제 그 어떤 제품이든 그 제품의 카테고라이징 중에 많은 경쟁사들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포지셔닝을 확실히 잡아서 우리 브랜드가 브랜딩을 잘해서 여기서 탑먹었다. 이런 브랜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냥 저랑 대화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저는 친구 만나는 거 되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냥 부담 없이 홈페이지에 문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